어이, 할머니 담배나 좀 사와요. 늙은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학생들의 비웃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죠. 그때 맞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 하지만 눈빛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입 지금 닫아라.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707 특전사 출신 전직 군인이며 할머니의 손녀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수원 인계동의 골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괴롭히던 학생들, 그리고 세상을 뒤집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정의는 과연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다혜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외할머니 순옥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내린 후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혜의 마음은 벌써 할머니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인계동은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다혜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 순옥이 다혜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다혜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다혜 왔어요. 문이 열리고 순옥이 나타났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어머, 우리 다혜 왔구나. 들어와.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다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시선은 즉시 할머니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보라색 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팔 곳곳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거든요. 다혜는 놀라서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멍은 생각보다 크고 진했으며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작은 상처라도 쉽게 낫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멍이라면 꽤 아프셨을 거예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다혜는 순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상처를 입으신 게 이상했거든요. 아, 이거. 순옥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리어카 끌다가 살짝 다쳤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다혜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외할머니 순옥은 평생 자신 앞에서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3번 이상 연달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었는데 뭔가를 숨기려 할 때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리어카 때문인가요? 이 멍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다혜가 다시 묻자 순옥은 시선을 피하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뭐겠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저녁 먹었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다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다혜가 아무리 생활비를 들여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할머니, 요즘 리어카 일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비 더 드릴게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손자 뒷바라지 받고 살 순 없어.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다혜의 시선은 계속 할머니의 상처 부위로 향했습니다. 멍의 모양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힘을 주어 잡았을 때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혜는 군 복무 시절 다양한 상처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었죠.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거나?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순옥은 다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혜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어색한 대답, 피하는 시선.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득 군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직감이 틀리는 경우는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거기엔 뭔가 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너와 동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때의 교관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다혜는 수많은 상황에서 그 직감의 정확성을 경험했었거든요.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큰 사고를 막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는 스마트폰을 들고 할머니 집 주변 지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로 다니시는 경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죠. 인계동 일대의 편의점, 마트, 그리고 폐지를 모으러 다니시는 주택가 골목들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오후 시간에 나가서 저녁 전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습니다. 대체로 같은 경로를 다니시는 편이었죠. 만약 누군가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 다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신 건지, 누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할머니를 해치고 있다면 다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계신다면 다혜의 가슴 속에는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혜는 일찍 조퇴를 내고 인계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순옥이 평소 리어카 일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 미리 현장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다혜는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계동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다혜는 오후 2시쯤 할머니 순옥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리어카에는 종이박스 몇 개와 플라스틱 병들이 실려 있었고 순옥은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죠. 다혜는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미행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혜는 건물 모서리나 주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순옥은 평소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지나 상가가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고 다혜는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느려 보였고 가끔씩 리어카를 끌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죠. 약 20분 정도 걸어서
편의점이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계동에서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편의점 앞에는 나무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리어카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다혜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보였고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다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3명이 편의점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키가 큰 학생이 앞장서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두 학생은 뭔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앞장선 학생이 형우였습니다. 형우는 친구들과 함께 순옥이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가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우리 형이 부탁했어요. 형우는 손에 5,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담배는 어른이나 피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 어리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다혜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렇게 고지식해서 어떻게 살아요? 형우 옆에 있던 정민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요? 형우는 손에 쥔 5,000원짜리를 순옥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자 순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 돈이면 되잖아요.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그런 건 못해. 순옥이 단호히 말하자 형우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학생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거든요. 못해? 그럼 이 돈은 뭐야? 주워서 살아요? 형우는 갑자기 발로 리어카를 쾅 소리가 나게 찼습니다. 리어카가 흔들리면서 위에 실려있던 종이박스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순옥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민재가 피식 웃으며 순옥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우리 부탁도 못 들어주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쓸모도 없는데. 정민재의 말투에는 노인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학생들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늙으면 눈도 귀도 다 썩었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우가 갑자기 손으로 순옥의 팔을 세게 밀쳤습니다. 이 할머니 똑바로 말 못 알아들어요? 순옥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는 작은 충격도 큰 상해가 될 수 있었죠. 순옥이 바닥에 앉아서 당황해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할머니의 바지에 튀었고 순옥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게 일어날 수 없었죠.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다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단숨에 얼어붙었죠. 군 복무 시절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다혜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거리 25m, 대상색, 공격 의도 명확, 제아퍼가
다혜는 마치 군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할머니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다혜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다혜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망설임을 버리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전봇대 뒤에서 나섰습니다. 다혜는 소리 없이 학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은밀 접근법을 사용해서 발걸음 소리조차 나지 않게 움직였죠. 할머니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다혜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우와 정민재 그리고 남유성은 여전히 바닥에 넘어진 순옥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답도 못하네. 귀 먹었나? 형우가 순옥을 향해 또다시 발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혜의 손이 번개처럼 형우의 손목을 잡았죠. 형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혜는 형우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습니다. 관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힘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죠. 아, 뭐야 당신. 형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다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 다물어. 다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우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자 형우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다혜는 동시에 정민재의 팔을 잡아 돌려 편의점 벽으로 밀쳤습니다. 정민재는 벽에 얼굴이 부딪히며 으악 소리를 냈습니다. 남유성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다혜는 이미 남유성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죠. 남유성이 다혜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다혜는 허리를 돌려 남유성을 뒤집어 맺혔습니다. 군 격투술에서 배운 기본 기술이었지만 다혜의 손에서는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남유성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죠. 남유성은 숨이 막혀서 제대로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3명의 학생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다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혜는 형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무릎을 꿇고 형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건드린 손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땐 나도 못 참아요. 다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형우는 다혜의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혜의 눈에는 장난이나 협박이 아닌 진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 아파요. 손목이. 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혜는 바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 다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우는 겁에 질려서 순옥을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형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다혜는 그제서야 형우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형우는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혜의 시선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죠. 정민재와 남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 다혜가 새 학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놀라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다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다혜야, 너였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일으켜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할머니를 향할 때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죠. 다혜야, 어떻게 여기에? 순옥이 궁금해하자 다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상처 보고 걱정돼서 뒤따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던 거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담배 사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더 심하게 굴었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다혜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할머니의 상처는 이 학생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대단하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혔구나. 요즘 애들은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학생들에게 집중되자 형우와 친구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형우가 마지막으로 다혜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둬. 우리 아빠는. 닥쳐. 다혜가 한마디로 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어. 할머니 건드리면 그냥 안 둘 거야. 새 학생은 결국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혜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박스들을 주워서 리어카에 다시 실었죠. 할머니는 그런 다혜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오늘은 일 그만하시고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혜와 순옥이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 광장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다혜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할머니, 잠깐만요. 다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려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편의점 앞에는 아직 몇 명의 목격자들이 남아 있었고 형우와 친구들도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편의점 사장이 나와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학생들을 제압했어요. 그때 형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부여잡고 있던 형우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경찰관님, 이 여자가 우리를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폭행했다고요. 정민재와 남유성도 형우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남유성이 거짓말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오히려 다혜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다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 할머니를 괴롭히고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순옥도 급하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이들이 먼저 저를 괴롭혔어요. 우리 손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더욱 큰 소리로 반박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때렸다고요. 상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경찰차 옆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바로 형우의 아버지 한기철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아들 형우에게 달려가서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많이 다쳤나? 형우는 아버지를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때렸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한기철의 시선이 다혜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권위적인 기색이 느껴졌죠. 당신이 내 아들을 때린 거야? 한기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쳤어? 우리 애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당신 아들이 노인을 괴롭히고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다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한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나? 그 노인이 맞았다는 확실한 증거. 그는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보시다시피 제 아들이 다쳤잖아요. 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었고 실제로 다친 사람은 학생들이었거든요.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뭘 더 파악해요? 한기철이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행범이 여기 있잖아요. 제 아들 손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다고요.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일단 체포부터 하세요.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죠. 한기철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 경찰서와도 인맥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기철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 진실이 묻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편의점에 CCTV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혜가 말하자 한기철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은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CCTV? 그런 걸로 뭘 확인하겠어요. 지금 당장 제 아들이 다쳤는데. 그는 경찰관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빨리 체포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결국 경찰관은 다혜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다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순옥이 울부짖으며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먼저 저를 괴롭혔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순옥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다혜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혜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남의 자식에게 손대지 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배우게 될 거야. 다혜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순옥이 혼자 서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죠. 다혜의 마음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인계동 파출소 유치장에 다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형광등 빛이 다혜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죠. 다혜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다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모든 기술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죠. 세상의 불공정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장 밖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혜의 이름이 들려왔죠. 다혜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인계동에서 전직 여군이 고등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단순히 길을 묻기 위해 노인에게 접근했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기철의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윤다혜 씨는 전직 군인으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다혜의 모습과 함께 전직 여군 청소년 폭행이라는 자막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려던 행동이 이렇게 왜곡되어 보도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혜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군인년이 애들 패네.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요즘 정의병 많아. 자기가 영웅인 줄 아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무서워진다. 악성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고 다혜를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직 여군의 과도한 정의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군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줄 안다. 민간인한테 군대에서 배운 기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SNS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다혜 검색해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다. 학생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무섭다. 일부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군 출신은 사회 적응 못하나? 정신 상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글들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으며 확산되었죠. 유치장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떨리던 손, 바닥에 쏟아진 종이박스들, 그리고 학생들이 할머니를 밀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혜는 자문해봤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방법이 너무 과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치장 앞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형사인 오경태가 나타났죠. 오경태는 중년의 형사로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다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다혜 씨, 오경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죠. 네, 형사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오경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갔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할머니의 증언과도 맞지 않거든요. 다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려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님, 정말로 그 학생들이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오경태가 다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경태는 다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다혜 씨, CCTV가 있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편의점과 주변 상가의 CCTV를 모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서요. 오경태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오경태가 떠난 후 다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다혜는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계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은비는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던 김은비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이 본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은비는 어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창문을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여자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보호하는 모습을 모두 봤죠. 하지만 경찰이 와서 상황을 파악할 때 김은비는 바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증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 김은비는 핸드폰으로 어제 뉴스를 다시 보며 분노했습니다. 진짜 가해자인 학생들은 피해자인 척하고 할머니를 구한 여자는 폭행범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김은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비는 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영상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핸드폰 갤러리를 뒤져본 김은비는 어제 촬영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모습, 할머니가 거절하자 리어카를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다혜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제압하는 과정도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영상을 다시 본 김은비는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입니다. 김은비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은비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자는 폭행범이 아닙니다. 노인을 구한 사람입니다. 김은비는 영상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했고 할머니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학생들입니다. 여자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것뿐입니다. 글을 다 작성한 김은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자신도 혹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학생들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은비는 결국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실이 묻혀서는 안 돼.
김은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죠.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김은비의 팔로워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 상황이었구나. 뉴스에서 완전히 거짓으로 보도했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를 괴롭혔잖아. 이 영상 진짜야? 충격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 다혜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진짜 정의지. 저 여군 진짜 멋있다. 할머니 지키려고. 경찰 뭐하고 있었어? 왜 진짜 가해자를 안 잡았지? 학생들 아빠가 권력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건 덮으려고 했나? 특히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할머니 못 지키면 군인이 아니지. 정당방위 맞다. 저 정도면 오히려 절제한 거야.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갔던 사람이 할머니도 못 지키나? 김은비의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주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계동 폭행 사건 새로운 영상으로 진실 논란 편의점 직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충격적 진실. 댓글창은 완전히 뒤바뀐 여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네. 언론도 제대로 취재 안 하고 기사 쓰나? 윤다혜 씨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됐어? 편집된 거 아니야? 요즘 가짜 영상 만들기 쉽잖아. 이런 의혹에 대해 김은비는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원본입니다. 편집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김은비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목격자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편의점 사장도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할머니를 괴롭혔고 여자분은 할머니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근처 상인들도 하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 예전에도 어르신들 괴롭힌 적 있어요. 동네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애들이었어요. 상황이 급변하자 한기철과 형우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진짜 영상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한기철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비난의 화살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은비는 자신의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윤다혜 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 김은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은비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오경태 형사는 인계동 일대의 CCTV 영상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보안 카메라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었죠. 형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학생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오경태는 동료 형사와 함께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려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할머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 오경태가 편의점 사장에게서 받은 CCTV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어제 김은비가 공개한 영상과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순옥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모습, 거절당하자 리어카를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순옥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역시 그랬구나. 오경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다혜 씨가 한 일은 정당방위였어. 학생들이 먼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다혜 씨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사건 직후 한기철이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한기철이 일단 저 여자부터 구속시켜. 나중에 처리하면 되라고 지시하는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건 조작 시도네. 오경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기철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이 영상들을 모두 공개해야겠어. 오경태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여론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도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경찰서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인계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결과 윤다혜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서장의 발표에 집중했죠. 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 가해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이 먼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장은 화면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이 순옥을 괴롭히고 밀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서장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까? 서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한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기분이었죠. 핸드폰에는 상급자들로부터 질책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한기철 과장,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한기철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형우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하게 불려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이들을 긴급히 정학 처분했고 학부모들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형우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경태 형사는 유치장에 있던 다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다혜 씨, 이제 곧 석방됩니다. 모든 혐의가 벗겨졌어요. 다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실이 밝혀진 건가요? 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오경태는 다혜에게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은비의 용기 있는 폭로, 뒤바뀐 여론,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의 노력까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석방 절차를 마친 다혜가 경찰서에서 나오자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다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지만 다혜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제 할머니를 지킨 손녀였을 뿐이에요. 다혜는 짧게 말하고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인계동 폭행 사건, 완전 뒤바뀐 진실 시민 제보로 밝혀진 노인학대 사건 권력층의 사건 은폐 시도 논란. 한기철은 결국 직위 해제되었고 학생들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인계동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다혜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순옥도 리어카 일을 잠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의감과 용기가 불의를 이겨낸 사례로 회자되었고 다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다혜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혜는 할머니 집에서 아침을 함께 먹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건 이후 순옥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았는지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다혜 덕분에 다 해결됐는데.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할머니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옥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다혜는 걱정되었지만 할머니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다만,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다혜는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순옥이 집을 나선 후 다혜는 30분을 기다렸다가 편의점으로 향했죠. 어떤 깜짝 선물인지 궁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은 평소에 끌고 다니던 낡은 리어카 대신 작은 화분 수레를 밀고 계셨거든요. 수레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진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다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어카 일은 그만하기로 했어. 이제 화분 키우는 일을 할 거야. 꽃집 사장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화분 수레 위에는 손글씨로 쓰인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카드를 집어들고 읽어봤죠. 다혜야, 넌 내 평생 자랑이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메시지였습니다.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가 더 울 것 같잖아. 순옥은 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지켜준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다혜가 말하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가족도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넌 할머니를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이 오고 갔죠. 순옥은 다혜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혜는 군 복무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위험한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혜의 말에 순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하자. 세상이 무서워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순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그때 편의점에서 김은비가 나왔습니다. 김은비는 다혜를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그때 영상 올린 김은비예요. 아,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의로운 일을 한 분이 누명 쓰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김은비의 말에 다혜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자 다혜와 순옥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분 수레를 밀며 걷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죠. 이번 일을 통해 순옥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터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그런데 다혜야. 순옥이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어야 산다. 그리고 정의는 절대 늙지 않아. 내가 그걸 보여줬어. 할머니의 말에 다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혜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 가게 유리창에 새로 붙은 스티커를 발견했죠.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문구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순옥이 스티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저렇게 남았네. 다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계동의 밤은 평온했고 가로등 불빛이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있어주세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순옥과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인계동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